정말 급한 불은 끈 걸까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이 꽤 컸었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조금은 여유가 생긴 그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하셨나요? 최우진 실장 뭐라고 하셨는지 혼났습니다. 부탁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선고 불이했다고 보시는데요. 이제 늦은 밤 고생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이재용 부회장이 했어요. 정 변호사님. 예. 기각이 됐더라도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평가들이 그렇습니다. 많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판사가 뭐라는가 하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그다음에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만 피의자 구속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결국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것만 부족하니 정식 재판에 가서 다투어야지 지금 영장심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이런 걸로 보여서 이제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얘기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예.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변호인 쪽에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합병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 모집권은 부풀리고 삼성물산에 같이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 모아진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검찰이 입장 내놓은 걸 보니까 재청구, 영장 재청구 안 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어쨌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에 좀 더 집중하려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스모킹건이나 다른 자료들을 또 증거들을 가지고서 좀 보강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더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일단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했고 맞아요. 또 이 인사가 얼마 안 남아서 7월에 또 인사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 또 인사가 되고 나면 사람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이 수사나 아니면 재판 준비 과정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구속영장은 청구 안 하고 재판을 대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오늘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있던 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 근데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이틀 뒤에 삼성이 요청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 재판 넘겨지 말지 판단해달라,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에 관한 것인데 예. 결국 이것을 변호인 측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만 돼 있지만 이것만 갖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선뜻 기소하라고 권고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을 넘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편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불기소하는 건 또 맞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날 열리는데 거기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안 할지를 정합니다. 예. 그래서 수사심의위에 소집하라는 결정이 나면 이제 검찰총장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검사들이 아니고
법조인이나 교수나 시민단체나 그렇다면서요? 예. 외부인들이 그냥 배신받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그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대4, 7대3 정도로는 삼성의 다소 이 심의위원회가 조금 유리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뭐 급한 불은 껐는지 정말 한숨을 돌렸는지 삼성 앞으로 그럼 이재용 부회장 경영 일선에서 보폭 좀 넓힐 행보를 펼치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 원래 또 본안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본안이 지금 아직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판결도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아직 산 넘어야 또 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떤 우리 반도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지금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간에 공동 지금 개발 이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코로나 사태 극복 이후에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기각 상관없이 본인의 지금 보폭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속을 변한 이재용 부회장 얘기 짚어봤고요.